이제 문서의 형식적 작성인데 그 어떤 글을 쓰느냐 이런 게 있어요. 과제가 이제 내 생각을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주장하는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장하는 글이라고 보고 이제 정리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정리하는 거, 설명하고 그러면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는 건데 이제 정의를 쓰더라도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난처한데 표절하지 말라고 설명글을 쓰라고 하면서 표절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왜냐면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이론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먼저 이제 선행 학습한 누군가가 이런 현상은 이렇게 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라고 해놓고 내 생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한 건데 이 설명글을 쓰라고 해놓고 표절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출제하는 사람이 설명글과 주장글의 차이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자잖아요. 내가 의리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그래도 표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이런 의도겠죠. 읽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쓰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애초에 머릿속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문서 형식적 작성 설명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문서를 작성하는데 뭐 형식적인 설명글 이렇게 어떤 이제 단어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연결성 면에서만큼은 표절이 되지 않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테크닉이 필요하죠, 사실. 보고 적는데 보고 적지 않은 것처럼 쓰는 거죠. 이거는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설명글을 쓰라고 하면서 표절하지 말라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고, 이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교수님이 챗 GPT를 이용하라. 챗 GPT 이용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챗 GPT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쓰라고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챗 GPT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이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제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여기 그 지시사항에다가 챗 GPT 이용하면은 감점하겠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언뜻 기억하기에.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챗 GPT 등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거나 표절할 경우 점수를 이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챗 GPT가 편해요. 다 해줘요, 진짜. 저도 이제 써보면 심지어 통계 데이터 과학과 할 때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해주거든요, 챗 GPT에서. 근데 이제 통계학과에서는 챗 GPT를 사용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해도 괜찮다, 그거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챗 GPT가 그 코드 작성하는 게 틀려요. 파이썬 기반으로 돼 더라도 코드를 내가 작성한 거하고 챗GPT가 작성한 거하고 그 결과를 프린트를 해보면 틀려요, 챗GPT가.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글을 작성하는 것도 챗GPT의 수준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써보면.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독창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챗GPT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챗GPT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문항을 이제 푸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뭐 하기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자,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은 주장하는 글에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지, 설명하는 글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의 이해 그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이해 과목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제가 이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품별로 정의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하드웨어 뭐 CPU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램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뭐 SSD가 있죠. SSD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지. CPU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중앙 처리 장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램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 접근 메모리다. 그러니까 이제 CPU하고 하드디스크하고의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자료를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인 기억 장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주장하는 글에서는 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결론은 본론에서는 이제 서론이나 혹은 결론에서 하게 될 뭐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 핵심의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두 갈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론이나 그 본론의 앞쪽에 뭔가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론에서는 보통 논문의 형식을 좀 빌리자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제 과정 계획을 밝히는 것이 이제 서론이고, 본론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게 이제 본론이고, 결론은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본론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만약에 주장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서론에서는 이 사회 현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의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쓴 다음에 본론에다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 근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쭉 제시를 한 다음에 본론에서 뭐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본론에서 결론을 내고 이제 결론 그 단계에서 정리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결론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주장 글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방송대에서 하는 과제가 아마 주장하는 글 형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을 쓰는 거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면 과제 쓸 때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어딨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이걸 한번 인간과 사회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것이 자신의 주변인, 이거는 하여튼 근데 1, 2, 3번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한 번에 그냥 써도 되거든요. 한 번에 사실 한 번에 써도 되니까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론에서는 이게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결론적으로는 내 삶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서론에서는 내가 이런 거를 과제해서 우리 사회 불평등을 우리가 그 사회에서 볼 수가 있고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론이 되는 거고, 2번이 본론이네요. 2번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사회 구조적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게 본론이 되는 거고, 그 본론 안에 내 결론으로서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를 본론에다가 또 적어주고, 결론에는 내가 이렇게 이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이제 알아보고 이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보니까는 이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었다. 그것들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단하게 결론을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이거는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 과제 문제가 그런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장하는 형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에 묻다. 이거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과에서 이제 보는 건데, 느낀 점과 배운 점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이거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면서 여기 자신의 이런 거를 삼각형 이론에 적용하고 분석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글을 쓰고도 그냥 느낀 점하고 배운 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삼각형 이론을 적용했는지, 이 삼각형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언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비교를 해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를 여기 보고서에다가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비교만 해보고 여기 과제 보고서에다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비교해보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쓰시오 이랬다고 느낀 점과 배운 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기 글에다가 A4 용지 5매 이 안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형식적인 그 작성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작성이 필요하다.